와이파이 되는 걸 확인해 가지고 촬영합니다. 글 적고 있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진 올렸던 연못인데 요쪽 끝이 아마 충효탑인지 뭔지 그런 것 같아요. 저기 붙여놓은 플랜카드 보니까 내용이 6.25 전몰 호국 영령들이시여 무슨 터전? 미리별의 터전 위에 편히 잠드소서. 숭고한 이생 영원히 가슴에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사실 나는 독립유공자들 생각해가지고 온 거긴 한데 이 충원탑인지는 6.25 전몰자들 진짜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죽은 단위가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북한 괴뢰군 새끼들한테 죽은 우리나라 젊은 남성들이요, 외놈들 일제강점기에 우리 사람들 강제징용하면서 죽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솔직히 단기간에. 그것도 일제시대 지나면서 부모 잃은 자식들은 많지는 않았지만요, 저거 6.25 전쟁 거치면서 죽은 부모 잃은 고아들은요 어마무시하게 많았거든요. 강점기가 길긴 했죠.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일어났나? 내 역사 공부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 하십시오. 날짜 안 맞아도. 그러고서는 45년도 8월 15일에 일본이 핵폭탄 맞고서는 전면적인 항복을 했죠. 그래서 그때가 광복절이지 싶은데 정확하게 말해서 독립은 그때 빡 일어난 건 아니죠. 뭐 어쨌든 지금 역사 전쟁에 있어 가지고 진보랑 보수의 대립 관계는 3.1 운동으로 인해 방아쇠가 당겨져서 만들어질 수 있었던 상하이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건국절로 보는 게 맞냐, 아니면 광복 이후에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절로 보는 게 맞냐, 이게 핵심인데 제 결론을 말해줄게요. 3.1 운동으로 만들어진 상하이 임시정부는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정부예요. 말했던 것처럼 김구가 백색 테러 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을 아예 그냥 정부에 쫓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어찌되었든 국공합작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일본에 맞서고 있긴 하지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대로 이대로 광복을 해봤자 결국에는 사회주의자랑 공산주의자랑 다시 싸워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 테러한 건 잘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광복군으로 활동하고 있던, 광복군은 아니지 그 당시엔, 어쨌든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투사를 테러해서 죽인 거긴 하지만 내가 늘 말하잖아요. 사람이 진짜 선하기 위해서는 선한 역할만 계속해서 강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무리예요 그거는. 말했던 것처럼 지역의 남부지방들, 전라도, 충청도는 그래도 좀 낫지, 경상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다소 나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누군가는 결국에 6.25 전쟁을 막으려고 하면 진작에 공산주의자들을 죄다 쫓아냈어야 됐어요. 제일 단적인 예 말해줄까요? 장제스가 그렇게 기를 쓰고 노력을 하던 게 모택동이 먼저 잡아쳐 죽이고 난 뒤에 항일운동을 하자 이거였잖아요. 장쇠량? 인지 어쨌든 그 만주 쪽의 군벌 새끼가 장제스를 강제로, 그게 뭐 군지처럼 왔을 때 강제로 아예 그냥 억압해버리고 구속해버리고서 안 놔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공합작, 2차 국공합작이 일어나면서 모택동이 다 잡아 죽인 거를 못 죽이게 되거든요. 우리나라한테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천운이에요. 그 새끼들이 빨리 개혁 개방을 못한 것 덕택에 우리가 박정희 때 열심히 빨리 클 수 있었거든요. 중국이 자유경제를 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1990년도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중국 역할을 대신하면서 열심히 저가 노동자들이 미싱기 돌리고 경공업 돌리고 제철산업 돌리면서 산업을 일으킬 수가 있었지. 진작에 중국이 개혁 개방됐다 하죠. 50년도부터. 우리 절대 그거 못 이깁니다. 우리 동남아 꼴이랑 똑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에서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재수가 좋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지. 그때 개혁 개방이 됐으면 우리나라 위치에 지들이 와 있는데, 그러면은 인구 숫자만 비교해서 봐도 미국이랑 한판 승부해볼 만한 상태였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국공합작에서 반의를 하는 게 먼저다라고 지랄하던 군벌 새끼가 지 만주 쪽에 일본 상대로 지금 상태에서는 자기 권력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일본에 다 먹고 들어오니까 그거 속이 타가지고 자기네 국가 원수를 강제로 구속해버리고 안 놔줘. 안 풀어줘요. 니 죽기 아니면 살기다. 나는 애국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먼저 국공합작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국가 원수를 억압한 거거든요. 공산당에서는 걔를 이제 거의 원수 그 영웅으로 두고 있습니다. 덕택의 모택동이 살아났으니까. 그거 김구 똑같이 알고 있었거든요. 대강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정치 구도를 보면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뭐가 흘러가는지 눈에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김구가 백색 테러한 건 되게 잘했어요. 그 새끼들이 돈 가지고 상하이 임시정부 안에서 열심히 좌파 진보 새끼들 사상을 거의 독버섯 퍼뜨리듯이 퍼뜨리게 냅두면 돈이 있으면 퍼질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게 해주니까. 술자리 만들어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콩고물 뿌려주면서, 야, 공산주의가 옳다. 우리 공산당에 힘을 더 모으자. 야금야금 계속 임시정부 안에서 공산당을 더 많이 만들자. 이래가면 어떻게 될지 불보듯이 뻔하니까 실제로 모택동이 그렇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도로 대만으로 중국 자유세력을 쳐넣어버린 것처럼 그래 흘러갈 게 뻔히 보이니까 그 돈 뺏어가지고 내가 나쁜 새끼가 될지언정 김립? 하여튼 독립운동가한테 총알 12방 쏴가면서 그 돈을 갈취해서 자유민주주의 세력한테 줘가지고 상하이 임시정부를 우파로 만들겠다. 솔직히 말해서 상견지명이 좋던 거거든요. 근데 임시정부 끝나고 광복하고 난 뒤에 이제 건국을 시작했을 때 왜 이제 와가지고 뭐 남북이 같이 공동정부 수립할 게 아니면 정부 수립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올라갔냐. 이승만한테 스스로가 밀리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이미 밀리고 있었어요. 선거하면 질 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간선으로 대통령을 뽑았나? 아예 거기에 대통령 선거 자리에 출마 자체를 안 했어. 어차피 싸워서 붙어봤자 내 자존심만 상하고 내 권위만 깎이니까 안 싸우고 그냥. 그리고 뭐 되게 와전되어 있는 이야기가 김구가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김일성이랑 협상을 하고 있을 때 기술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진보 정교주 새끼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그건데 역사 찾아보십시오. 아닙니다. 내려오고 난 뒤에 정식으로 선거 시작하니까 자기가 질 것 같아서 그냥 후보로 지원 안 했어요. 뭐 그 이후에 이승만이 아마 뭐 밑에 놈 시켜가지고 박정희가 거의 김대중이 가둬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전두환이가 내 권력에 방해되는 세력이니까 죽이려고 했겠지. 그건 공산주의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스탈린이 자기 독재 정권에 방해되는 세력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것처럼 모택동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죠. 그 뭐지 저기 푸틴도 그렇고. 사람의 속성은 원래 그래요. 나한테 방해되는 놈이면은 내 불륜에 방해되는 놈이면 어떻게든 밟아서 죽이려고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이 새끼를 사회적으로 파묻어버리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거기 진보고 보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순진에 빠진 새끼만 안 그러고 살 뿐이지 원래 사람 그렇습니다. 돌아와서 그럼 이제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건국절이 언제인 것 같은데요? 상하이 임시정부요. 보수랑 진보랑 갈라서지 않은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같이 동거하면서 공산주의자로 나라를 분단시켜서 6.25 일으킬 만한 쓰레기 같은 세력들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합되어 있는 상하이 임시정부요. 그게 건국이 맞습니까? 아니죠. 상하이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고 그냥 항일운동 단체지 정부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불완전한 상태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발 개같은 빨갱이 새끼들한테 투표하지 맙시다. 독립운동가보다 6.25 때 죽은 우리 군 장병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이런 거는 강조하지 않을까? 당연하지. 지금 진보 세력들, 민주당이니 민노당이니 이런 정의당이니 빨갱이 새끼들이 기본 뿌리가 공산당이거든. 6.25에 대한 거를 똑같이 독립운동이랑 똑같이 취급을 하면요, 저거들이 친일파 가지고 계속 늘어지는 거랑 똑같이 자기들 뿌리가 더러운 데서 나왔다 하는 거를 밝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당연히 6.25 파묻을 수밖에 없어요. 저거들이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또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문재인이 그렇게 물러나고 난 뒤에 쓸데없이 튀어나와가지고 또 뭐 우리나라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지랄병 하는 것처럼 자꾸 친북 정책이 정의로운 거고 따뜻한 거고 아름다운 거다. 이걸 강조해야지 민주당 쪽에서 좀 더 이데올로기에서 우리 뿌리가 정당하다는 걸 합리화시킬 수가 있거든. 근데요, 진짜 정의는요, 진짜 진보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옳은 걸 고르는 게 진짜 진보이고 정의입니다.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핍박당하는 것 같으면 효고 개나 발이고 내가 미친 새끼가 돼가지고 들이받아서 할머니를 구해주는 게 진보예요. 내가 유교 싫어하는 이야기 하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 안에 있는 의도가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의도예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냐? 왜 이 사람을 따돌리려고 하고,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뒤에 모여가 뒷담화하면서 반박할 여지를 하나도 주지도 않고서 씹어 먹으면서 똑같이 얘를 욕하고 괴롭힌 새끼들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만드냐? 왜 김건희 여사대에서, 아줌마지, 김건희 아줌마대에서 줄리 타령하면서 대통령 영부인한테 몸 팔던 년이라고 그런 걸 자꾸 씌우는 것 같아요. 같이 그걸로 한번 씻고 나면 이제 그 모든 사람이 공범이고 같은 범죄자가 되거든요. 촛불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위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거기에 세월호 인신공양설, 박근혜 비아그라 썰, 이런 거 자꾸 더 씌우면서 개같은 모욕을 많이 가하죠.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같이 씹어대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이 공범자가 돼요. 그거 한번 그렇게 만들고 나면요, 이미 자기들이 하면 안 되는 욕들을 입에 담아가지고 실컷 같이 모여서 같이 씹어대고 같이 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민들이 우리가 잘못했었구나, 이런 역사적인 반성을 하려고 하면요, 자기들이 이미 저질러 왔던 죄값을 자기 스스로 감당하기가 싫어. 그럼 선택할 게 하나밖에 없죠. 박근혜가 쓰레기 같은 년이 맞았고, 윤석열 부인이 줄리 몸 팔던 년이 맞고, 디올백 그거 영상 쫙 딱 촬영하면서 미끼 놓듯이 완전히 걸리기만 해라, 걸리면 딱 태어났겠다 하면서 온 국민 모아가지고 조 패고 때리는 이거를 했던 일들에 동참했던 일들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게 되려고 하면은 보수가 쓰레기가 돼야 되거든요. 사람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노인곤조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죠. 평생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된 일들에 대해서, 투자를 잘못해서 어떻게 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나를 이 나이 먹고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와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하기 싫으니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나라가 잘못되었다. 여러분이 노인 욕할 자격이 있어요? 진보 여러분? 니들 인생이 그렇잖아. 니네가 친일파 욕할 자격이 있냐? 지금 니네 인생이 그렇잖아. 뭐하러 이런 인간들 위해 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이 인생을 내던지고 군인들이 목숨 걸고 6.25 때 북한 남침 오는 거를 막아가면서 낙동강에다가 전선 만들 시간을 벌었는지 이해는 안 가는데, 저쪽에 말했던 놀이터 방향에 화기애애하게 노는 애들을 보면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을 보면은 내가 내 자식을 갖지 않아도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그냥 이 사회에서 뭐든지 해가면서 사람들한테 싸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이 기회들 자체가 싫진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별거 아닌 막노동 노동자밖에 못 되는 새끼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은 누군가는 내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하고서 나쁜 짓 안 하고 건전하게 살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면은 쟤들이 살아가기에 밝고 건강하고 좋은 사회가 맞으니까. 근데 MZ 애도 안 낳겠다고 하잖아요. 온갖 잡소리 개 같은 핑계 다 대면서 애 절대 안 낳겠다 하잖아. 병신 같은 새끼들. 생각할수록 족 같은데. 제일 족 같은 건요, 저 머리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웃고 잘 노는 저런 애들도 공교육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정교조한테 세뇌당해서 세월호 촛불 들고 나오는 머리 텅 빈 문화 대혁명 모택동이 추종자들이 되어서 공장 찍혀 나오듯이 공교육에서 대가리를 텅텅 비워가지고 세상 밖으로 꺼내놔요. 진보에 충실하게 충성하는 병신 같은 머저리들로 만들어가지고 학교 밖으로 내놓습니다. 네, 항상 하는 이야기 있죠? 네, 속풀이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맙시다.